어느덧 2025년 2분기에 접어들었는데요. 벌써 5월 신작을 소개하다니 시간이 참 빠릅니다. 꽤 많은 작품이 출시하는 5월인데 깔끔하게 5개만 선정해보았습니다. 게임은 출시일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월 15일에 출시하는 둠 더 다크 에이지입니다. 이드 소프트웨어가 개발하고 베데스다 소프트웍스가 유통하는 이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그리고 PC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인핸스드 지원합니다. 플레이어는 둠 슬레이어가 되어 그의 분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의 여정을, 그의 피로 얼룩진 모험을 함께 떠납니다. 둠 더 다크 에이지스는 둠 리부트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2016년 둠과 2020년 둠 이터널에 이어 3부작이 완성되었습니다. 더 다크 에이지스는 중세와 하이테크가 결합된 독특한 배경을 하고 있으며 스토리상으로는 2016년 둠의 프리퀄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리부트 시리즈를 먼저 해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전 시리즈가 궁금하다면 여전히 즐길 수 있는데요. 스팀과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스토어에서 모두 판매 중입니다. 다만 2016년 둠은 공식적으로 한글이 미지원이라 꼭 즐기고 싶다면 스팀에서 구매하고 별도의 한글 패치를 해야겠습니다. 그 외에 지난 작품인 이터널을 포함해 오리지널 둠 1편과 2편 리마스터까지 모두 한글을 지원합니다. 몇 년 전 둠 이터널의 디렉터였던 휴고 마틴은 지난 시리즈들을 레이싱카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차기작은 마치 몬스터 트럭을 운전하는 그런 경험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확실히 공개된 트레일러만 봐도 그런 의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묵직하고 파워풀한 액션을 보고 있자니 굉장히 설레는데요. 이번 작품은 그저 묵직한 액션성이 다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방패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며 그 방패를 활용한 다양한 액션이 돋보입니다. 더불어 메카 드래곤은 물론 거대한 병기 아틀란까지 이러한 탑승물이 추가되어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간 둠 시리즈를 즐겨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 작품은 반드시 플레이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플레이 자체로 재밌는 그런 게임들이 끌리더라고요. 5월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는 둠 더 다크 에이지스. 정식 출시는 5월 15일이며 프리미엄 구매 시 2일 빠른 사전 플레이 가능합니다. 저는 구매 확정했습니다. 5월 16일에 출시하는 캡콤 파이팅 컬렉션 2입니다. 캡콤이 개발과 유통을 모두 담당하는 이 게임은 스위치를 포함한 전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캡콤 vs SNK2부터 해서 사립 저스티스 학원 등의 격투 타이틀에 더해 3D 대전 액션 파워스톤과 파워스톤2 등 굴지의 명작 총 8개의 타이틀들을 수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캡콤 vs SNK 1, 2, 캡콤 파이팅 잼, 스타 글라디에이터 2, 파워스톤 1, 2, 불타라 저스티스 학원,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 3 어퍼 이렇게 8종의 타이틀을 수록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모든 타이틀에서 온라인 대전 및 협력 전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에 대한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유저풀을 생각했을 때는 스위치나 플레이스테이션 쪽이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콘솔은 온라인 서비스가 유료이죠. 멀티를 생각하신다면 구매 전에 이 점은 잘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레트로 격게임 매니아들을 설레게 하는 캡콤 파이팅 컬렉션 2. 정식 출시는 5월 16일이며 사전 플레이는 없습니다. 저는 격게임 취향이 아니라 아마 구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월 23일에 출시하는 블레이드 오브 파이어입니다. 머큐리 스팀이 개발하고 505 게임즈가 유통하는 이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그리고 PC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PC는 스팀이 아니라 에픽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하며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인핸스드 지원합니다. 머큐리 스팀과 505 게임즈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505 게임즈는 이탈리아의 게임 유통사이며 데스 스트랜딩 PC판이나 노맨즈 스카이, 고스트러너 1, 2 등 몇몇 굵직한 작품들의 유통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머큐리 스팀 역시 유럽에 위치한 게임사로 스페인의 게임 개발사입니다. 이들은 코나미와 함께 캐슬바니아를 개발했었고 닌텐도와 함께 메트로이드를 개발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꽤나 굵직한 게임들을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만 모두 다른 회사의 IP를 이용한 협력 개발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체 IP로 성공한 경험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블레이드 오브 파이어가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겠죠. 자신들만의 작품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얼핏 보면 갓 오브 워가 생각나는 액션과 구도인데요. 과연 또 하나의 묵직한 액션 게임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걱정 반 기대 반인 그런 작품 되겠습니다. 정식 출시는 5월 23일이며 사전 플레이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면 PC는 스팀이 아니라 에픽 게임즈고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인핸스드 지원합니다.
5월 30일에 출시하는 로스트 소울 어사이드입니다. 멀티제로 게임즈가 개발하고 소니가 유통하는 이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과 PC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엑스박스는 안 되고요.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인핸스드 지원합니다. 멀티제로 게임즈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게임은 중국의 양빙이라는 개발자가 혼자서 1인으로 개발하고 있던 게임이기 때문이죠. 2016년에 처음 프로토타입 영상을 공개했고 이후 많은 대형 퍼블리셔에서 컨택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소니와 손을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빙은 멀티제로 게임즈의 대표가 되었고 소니의 지원 덕에 어느새 올해 5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이죠. 트레일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로스트 소울 어사이드는 다른 많은 게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파이널 판타지와 데빌 메이 크라이, 베요네타와 같은 게임이죠. 검은 신화 50 이후 중국의 비디오 게임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과연 로스트 소울 어사이드는 그저 짬뽕 게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많은 장점을 가진 게임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개인적으로 PC와 다양성을 싫어하는 저는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중국 게임 업계가 더 크게 성공했으면 합니다. 정식 출시는 플스 기준 5월 30일, 스팀은 31일입니다. 사전 플레이는 없으며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인핸스드 지원합니다. 저는 아마도 구매할 것 같습니다. 5월 30일에 출시하는 엘든링 밤의 통치자입니다. 프롬 소프트웨어가 개발과 유통, 반다이 남코가 유통을 맡은 이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PC로 즐길 수 있습니다. 처음 공개되었을 때 아니 엘든링 신작이 나왔다고? 라며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은 엘든링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멀티게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엘든링 IP가 대박을 쳤으니 한번 재사용하는 거죠. 협력형 서바이벌 액션 장르로 소개되는 밤의 통치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틈새의 땅과 유사한 분위기인 새로운 지역 림벨드를 무대로 펼쳐집니다. 여기서 게임 속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생존을 목표로 하며 마지막 날에는 밤의 왕이라는 강력한 보스에게 도전합니다. 이때 보스들의 디자인은 엘든링은 물론 다크소울 등 프롬의 다른 시리즈에 등장했던 보스들이 재등장한다고 합니다. 게임의 디렉터 이시자키 주니아의 말에 따르면 RPG의 재미를 짧은 주기 속에 압축해 전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엘든링 전체를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즐거움을 밤의 통치자에서는 짧은 주기에 반복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게임의 진행 시간이 대략 40분 내외 소요될 거라고 하는데요. 멀티플레이 한 판에 40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프롬식 로그라이크, 프롬식 몬스터 헌터, 엘든링 밤의 통치자입니다. 정식 출시는 5월 30일이며 사전 플레이는 없습니다. 저는 구매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엘든링 정말 재밌게 즐겼지만 멀티플레이를 선호하지 않아서 아직은 고민 중입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5로 선정된 작품들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작품도 몇 있었는데요. 두 작품만 짧게 소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귀무자2 리마스터가 있습니다. 출시는 5월 23일이며 스위치를 포함한 전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마스터에 가까우나 무기 교체 기능이 개선되고 한 대만 맞아도 죽는 수라 모드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아주 짜릿하겠는데요. 기존 귀무자 시리즈 팬이라면 구매해야겠죠. 다음은 F125입니다. 출시는 5월 31일이며 아이코닉 에디션은 3일 빠른 사전 플레이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PC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 F1을 소개할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요즘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F1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에도 관심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베스트로 소개드리지 못한 이유는 바로 안 한글 때문이죠. 정말 아쉽게도 한글화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다만 텍스트가 중요한 게임은 아니라서 그냥 즐기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이 점 괜찮으시다면 한번 해볼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월 신작 베스트 5와 번외 작품 2개 소개드렸습니다. 이제 날이 많이 풀려서 주말에는 놀러나갈 일도 부쩍 늘었는데요. 5월에도 꽤 걸출한 게임들이 출시하니 우리 게이머 입장에선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 구매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